자, 오늘도 지정학 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이란과 미국의 핵 문제 협의, 약간 서로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 능력을 하려고 하고, 이란은 그 핵 능력을 유지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간극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핵 문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떠오르는 나라 하나 있죠. 바로 위에 북한. 그러면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어떻게 보면 핵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이란하고 북한은 핵 대응이 다르지? 이런 의문. 그래서 오늘은 이 왜 이렇게 다르게 대응이 되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이란하고 북한의 현재 핵 관련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IAEA가 이번 그 이란하고 미란 충돌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60%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한 450kg 정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60% 농축 우라늄은 90%로 그 그러니까 무기 그레이드 우라늄으로 발전하게 되게 쉽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은 일단 협상을 한번 해보고 뭐 제재는 원래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공격을 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IAEA가 한 뭐 50기 정도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했고 어제 그 IAEA 수장 라파엘 그로시가 핵 능력 굉장히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영변 외에 추가 핵시설 존재 가능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북한은 이란하고 다르게 협상도 가끔 있긴 했는데 보통 제재로 많이 하고 공격은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더 문제인데 같은 핵 문제고 북한은 뭐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이란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떻게 보면 북한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대응이 다른가? 여기에는 아주 큰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그거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확전 비용이 엄청나게 크죠. 한국에서는 그냥 뭐 핵 프로그램을 맡겠다, 핵무기 맡겠다고 이란처럼 공격을 하기에는 한반도 상황이 화력이 비정상으로 압축된 공간이다. 그래서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북한하고 충돌은 뭐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핵 이전에 그냥 재래식 군사적 충돌만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뭐 공개 추정치로 보면은 북한이 로켓하고 자주포 이게 한 3,000기 약간 안 되고 한국은 자주포하고 로켓 합치면은 3,000기가 약간 넘습니다. 참고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둘 다 합쳐서 자주포하고 로켓 발사기 한 7,000문 정도 있다고 알고 있죠. 근데 둘이 다른 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장이 약 한 1,000에서 1,200km, 한국은 약 240km.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봐도 4배의 그 화력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뭐 이 숫자는 그냥 뭐 전체 보유량 기준이라서 뭐 실제 전방에 직접 투입되는 양과는 다르지만 뭐 공개 추정지만으로도 이 정도 화력이 이 정도 짧은 전선에 투사되는 것은 되게 이례적이죠. 그리고 뭐 전장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 이란 vs 이스라엘, 미국 그 전장 쪽은 일단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뭐 거리도 멀고 미국은 비교적 스탠드오프 디스턴스에서 뭐 제한적 타격 공습, 뭐 그림자전 이런 거 가능하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받는 타격을 최소한으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맞고
때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들죠. 하지만 한반도는 전방에 포병 미사일이 그 포진 있는 벨트가 아주 촘촘히 박혀 있죠. 그리고 뭐 전선 기로도 짧고 뭐 도시도 짧고 그래서 그냥 핵무기 맞겠다고 이란처럼 공격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 전쟁은 더 큰 변수가 있죠. 바로 중국. 그 한반도 전쟁은 단순하게 한국, 미국, 북한 충돌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바로 위에 중국이 있고 북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중국으로서는 그 전략적 그 완충지가 사라진과 동시에 그 수도 베이징으로 가는 길이 뻥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에서 중국 변수를 빼고 생각하기 힘들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충돌이 있으면은 최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아주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뭐 엄청난 대립이 일어남과 동시에 조금 더 발전하면은 뭐 직접 충돌 충분히 가능하고 좀 더 가면은 3차 대전 충분히 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전쟁은 개전 초기부터 이 밀집되어 있는 화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전 초기에 아주 짧은 시간에 2차 대전 이후로 없었던 아주 급격한 화력 전개로 이 디에스컬레이션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상황이 있습니다. 즉 3차 대전으로 번질 상황이 되게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란하고 북한의 그 전쟁은 뭐 확전 리스크와 비용과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다를 점은 전쟁 비용하고 중국 변수 이거고 두 번째 이 이란과 북핵 문제의 차이는 그 이란은 그 핵 문제로서 긴장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란은 핵 문제 외에도 중동의 그 여러 분쟁에 직접적 아니면 간접적으로 얽혀 있죠. 미국의 최우병국 이스라엘과도 직접 충돌 구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란은 뭐 핵 문제 있을 때만 뉴스에 튀어나온 나라가 아니라 뭐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 뭐 후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뭐 이란이라는 주체가 같이 호출됩니다. 즉 이란은 핵 문제 있을 때만 위협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안보 문제의 배경에 등장하는 나라다. 그래서 핵 문제도 약간 더 도드려 보일 수가 있다. 같이. 북한은 좀 다르죠. 북한도 뭐 한국과 미국의 위협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란처럼 뭐 여러 지역의 뭐 다중 뭐 전선 구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냥 단일 문제만으로 보이죠. 사실 뭐 북한이 미국 뉴스에 나올 때는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 뭐 핵 시험을 했다, 뭐 이럴 때 나오죠 보통. 그리고 뭐 그래서 뭐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탄두랑 뭐 장거리 미사일 능력 이런 거 보면 좀 더 미국에 직접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뭐 잠재적인 안보 문제 프레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이란과 북핵 문제 또 다른 핵심 차이. 이거는 그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의 그 단계가 틀리다. 이란은 그 핵 보유국이 아니라 아직 핵이 완성되기 전 마지막 단계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을 약간 치르면서라도 막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여기서 다른 게 이미 핵 보유국이죠. 뭐 공식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 좀 건드리기 위험한 대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하냐? 어차피 왜냐하면 핵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종종 핵을 가진 뒤가 아니라 핵 가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했듯이 핵을 완성한 뒤에는 공격 비용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 직전에는 상대가 지금이 마지막 저지 기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정확히 지금 그 구간에 놓여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란과 북한 핵 문제의 차이. 이거는 이란과 북한의 각 주체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위험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예측이 좀 가능한 행위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물론 북한이 굉장히 핵과 미사일 이거 능력 보면은 결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그 북한의 핵 능력보다도 이 북한의 행동 예측 가능성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 10,000개 넘는 핵무기가 있는데 이걸 다 쓰면 지구가 몇 번 멸망하고도 남는다. 사실 핵무기 쓴 지가 오래돼서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이 약간 좀 줄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인류 전체를 말살시킬 아주 확실하고 존재하는 위험입니다. 아무한테나 이거를 가지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는 문제죠. 그런데 어쨌든 왜 여태까지 핵무기를 사람들이 안 쓰게 만들었느냐. 2차 대전 이후에 이거는 바로 상호 확증 파기라는 개념. 즉 너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나도 핵무기를 사용하고 그거는 나도 알고 그건 너도 안다. 그래서 서로 상호 확실하게 파괴를 하겠다. 그러니까 쓰지 마라. 이런 개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너가 미쳤지 않기를 나는 믿는다. 이런 평형적인 관계죠. 이게 성립하려고 하는 거는 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가 자살적이지 않고 손익 계산을 할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복 능력이 상대가 공격을 해도 보복 능력이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상대가 나의 보복 의지를 믿을 것. 여기서 이 조건에서 가장 오늘 주제에 맞는 중요한 점은 그 파괴력 자체보다도 아니면 반격 능력 자체보다도 그 계산 가능성입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단 가진 후에는 이 게임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주체인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북한은 물론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잔혹하고 위험하고 상대방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전략적인 행동에서는 현대 그 핵 억제 게임의 규칙, 그 상호 확증 파괴의 규칙을 대체로 이해하고 지키는 플레이어로 행동을 해왔습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북한의 현재 전략적 목적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김정은 체제의 생존, 상대의 완전한 몰락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생존, 그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만 보면은 이 상호 확증 파괴에 완벽히 부합하는 플레이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 전략적 결정은 굉장히 단일하게 나오죠. 그 최고 지도자 직접 결정하는 단일 구조. 이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 능력에 관해서 위협의 강도는 굉장히 큰데 행동 방향의 자체는 체제 생존이라는 목표 안에서 이렇게 개선이 되고 읽히는 상대이다. 그래서 북한이 내일 당장 싫은 말 들었다고 핵무기를 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이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건 좀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한국이 북한의 핵을 쓸 때 그걸 차단할 능력이 있거나 보복으로 김정은 체제 종말을 만들 역량이 있다고 하들 바로 위에 핵이 있는데 우리는 김정은은 상호 확증 파괴를 따르는 플레이어니 우리는 괜찮아 이런 생각은 안 들죠. 하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란으로 돌아와서 이란은 왜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냐? 왜냐면은 첫 번째로 이란은 그 하나의 주체로 움직이는 나라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 층위가 겹쳐 있는 구조로 좀 볼 수가 있죠. 최고 지도자가 있고
정규 뭐 국가기구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원수 각 장관 뭐 이렇게도 있고 또 혁명수비대 굉장히 강경파 입김이 세죠. 그리고 지역의 뭐 대리세력 뭐까지 합해가지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층위가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이 핵무기를 쓸까 말까 하는 이란이 만약에 핵무기를 가졌을 때 이 핵무기를 쓸까 말까 결정해 보는 시점에서 이 상호 확증 파괴에 그 맞는 계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란이 할 수 있을까, 이거 계산이 좀 불확실하죠. 왜냐면은 뭐 좀 전에 말했듯이 그 핵 억제, 상호 확증 파괴 구조라는 거는 상대가 끝까지 rationally 계산이 가능한 플레이어라는 것을 전제가 중요한데, 뭐 이란은 뭐 여러 층위가 있고 위기 상황에서 모든 판단이 그 하나의 단일한 전략 계산으로 수렴할지 아니면은 서로 다른 결정자들이 이해관계가 충돌에 개입할지 확신하기가 어렵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 더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면은 더 자살하려는 사람이 한 명의 지시에 따르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이란이 뭐 여러 층이고 여러 명이 어떻게 보면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라는 건 이슬람의 신정 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스스로 그 교리를 해석해서 행동 지침을 만들게 하는 그런 구조가 있죠. 즉 종교적 입김과 개인 해석이 좀 클 수도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종교적 그 개념이 이 상호 확증 파괴의 그 손익계산, 그 자살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저는 뭐 이란이 뭐 이렇게 막 나가고 계산 안 하는 미치광이 종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혁명 수비대 입김이 좀 세다고 하는데, 뭐 여기는 그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상당히 강경한 대립을 주장하는 세력,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란 자체도 여태까지 너무 스스로 뭐 굉장히 뭐 종교적인 면, 뭐 혁명, 뭐 순교 이런 이미지를 좀 밖에 많이 내보다 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스스로를 돕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 점이 있죠. 뭐 어쨌든 이 점이 핵 문제에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핵 보유라는 부분에서 그 핵무기라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좀 더 단일하고 예측 가능한 계산대 위에 놓여져 있는 북한이라는 경우하고 좀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종교적 그 해석이 가능한 이 상호 확증 파괴라는 규칙을 따를지 확신하기 어려운 계산대에 놓여 있는 이란, 이런 경우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결론을 내리자면 이란과 북한은 같은 핵 문제로 보기 힘들다이라는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뭐 직접 충돌, 프록시 네트워크, 뭐 중동 질서 문제, 이렇게 막 모든 게 다 얽힌 뭐 복합적인 지정학 위협으로 묶여가지고 자주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처리해야 될 문제로 보이기도 하고, 그 핵 무장 직전 문턱의 국가로서 이 단계를 못 넘게 해야 할,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이 단계를 못 넘게 해야 할 문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거기 뭐 이란의 뭐 복잡한 뭐 여러 결정 층위하고 뭐 신정 체제 같은 이미지, 이런 거 미국으로 하여금 이란에게 핵무기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핵 안전을 지켜온 그 상호 확증 파괴 규칙을 따를 것인가 하는 계산이 약간 불확실하게 될 수가 있죠. 반면에 뭐 북한은 뭐 이미 핵 보유 상태이고 억제 대상이고 위험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상호 확증 파괴 규칙을 좀 따라왔고, 김정은 체제 행동을 보면은 그 체제 존속이라는 그 전략적 목적에 아주 부합하는 행동을 항상 해왔고, 그래서
거래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될 수 있고 또 뭐 충돌 쪽으로 가면은 그 비용과 그 빠르게 확산되는 에스컬레이션 문제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운명을 건 충돌 변수까지 겹쳐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란하고 북한하고 핵 문제는 똑같이 보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